곡물 사용관계에 관한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 76페이지에 나오는 1번. 자, 갑은 고려대학교에서 종암동 방밀 왼편에 있는 주유소를 운행하면서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의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거를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동차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그 인도의 용법에 따른 사용인가, 이제 이 점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인도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원래 이게 뭐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 사용하는 관계에서 일반 사용, 그 다음 허가 사용, 특허 사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갑이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 내용이 인도의 점용은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특별 사용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도의 일부를 자기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일반인들의 그 인도 사용이 전혀 방해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자기 무슨 특허 사용이 되려면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일반 사용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에 보면은 갑의 도로 사용 행태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로 사용 행태에는 일반 사용 또는 자유 사용과 허가 사용, 그 다음에 특허 사용,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일반 사용이라는 것은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자동차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용법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우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항변을 보면 그 특허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곡물의 특정한 일부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이제 특허 사용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그렇지만은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아니고 일반 사용과 함께 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다.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사용하는 어떤 주된 용도와 어떤 목적 이런 거를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 도로 이 점용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뭐냐 이걸 봐가지고 일반 사용인지 특허 사용인지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도로 사용 형태가 됐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 그다음 허가 사용, 그 다음에 특허 사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 비록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 사용과 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허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봅니다. 이제 구비란 기준은 이 점유 사용한 행태의 주된 기능과 목적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인도를 자동차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자동차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동차 진입도로니까 어떤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곡물의 특정 부분을 자동차 진입로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용법에 따른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리 행위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는 주된 기능과 도로 점용의 주된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용이다. 그래서 특허 사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사용료 부과라는 그 문제 나왔을 때 일반 사용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무료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허가 사용의 경우에는 그 점용료를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허 사용, 특별 사용의 특허 사용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금 를 부과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뭐 길에 가다 보면 이 빌딩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차도에서 인도를 경유해 가지고 그 빌딩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데 여사로 보지만 이런 경우에 그 인도에 대한 어떤 특별 사용에 해당돼 가지고 사용료를 관할청에 납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갑은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 선릉역과 이 사건 건물이라는 건 이제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이다. 그 건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자, 그 선릉역 부근에 앞에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해서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 선릉역과 그 이상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면은 이 지하도의 일부를 점유해서 사용해야만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지하도라는 것은 이 도로법 2조 제2항에 보면은 그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치되어서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되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도 여기 이제 도로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 건물에 건물하고 지하 선릉역의 지하철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려면은 부득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도를 점유를 해야 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몇 조 있습니까? 도로법 40조에 따라 가지고 도로구역 안에서 이 지하도 도로구역이니까 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됐고요. 이에 서울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서 점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부관을 부과했다. 미리 이야기를 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 그 허가 기간이 정해져야 되죠. 그게 점용 허가 기간인데 정하지 않았다라고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 사람이 신축하는 건물,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선릉역 지하 2호선 선릉역의 지하 통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공사 목적으로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죠. 그렇다면 점용 기간은 이 도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을 부과했는데 참고로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 재량행위라는 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어줄 수도 있고 내어줄 수도 있지 않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조건, 이 사안의 부관입니다.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내어줄 수가 있죠. 재량행위의 경우는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총론편에서 여기 공부했으면은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부관의 기간이라는 부관이 있고 또 여기 기부채납 부관을 했습니다. 부담인데요, 이거는 지하 선릉역에서 지상 도로까지 연결되는 기존 지하도의 폭보다 확장되는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입구까지 연장되는 부분을 기부 체납하고 기부 체납 후에도 갑은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이런 이제 이 부관을 붙였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지하 연결 통로를 그거하고 지금 이 새로 짓고자 하는 이 건물하고 연결 통로를 만드니까 기존 연결 통로에다가 이 건물까지 새로 연결되는 그 연장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연결 도로를 좀 넓혔는 것 같아요. 그래 넓히니까 확장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원래부터 이 서울시의 관리 주체에 속하는 공물인데 새로 생긴 기존 지하도폭보다 확장되는 부분과 또 사건 건물까지 지하철 입구까지 연장되는 부분은 기존에 없던 지하도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죠.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유는 원래 이 서울시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이 갑이 공사를 해서 만드는 부분이죠. 이거를 이것도 아까 말한 확장되거나 연결되면 이것도 아까 말한 도로가 되죠. 그리고 공물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옳은 거니까 서울시가 그거 만들어지면은 소유권을 내한테 넘기라. 이것이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은 쉽게 말하면 네가 공사를 해서 갑이 공사를 해서 기존 지하도보다 그 기존 지하도는 원래부터 서울시의 소유 공물이고 그 다음 나머지 확장되는 부분과 연결되는 통로는 새로 생겨나는 공물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넘기지 않으면 사유공물이 되겠죠. 사유공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내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거는 그 갑에게 부담이 생기는 거지만 갑의 입장에 봐서는 도로 설치 공사를 허가 안 해주는 것보다 이런 부담을 지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고 또 기존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자기 건물을 통행하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따라서 건물주의 자기도 유익하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 기부채납 부담을 안고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총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은 서울시에 다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 지하 연결 통로를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여기까지 보면은 원래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확장되는 부분과 연장되는 부분을 서울시 기부 체납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서울시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부분과 확장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가 소유자로서 또는 자로서 관리하는 공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이거는 이제 공물이니까 이걸 사용을 자기가 지하 연결 통로를 자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 건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 고객이나 사람들이 이 통로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점유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서울시는 기존 지하도 부분과 확장 부분 및 연장 부분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위하여 특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4억 원의 도로 점용 부과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때 갑이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한 후에 이제부터는 공사 완료됐으니까 그 연결 통로 부분을 우리의 용도로 또 사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부과를 하면은 사용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납부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런 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니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도로 점용료로 사용료 명목으로 4억 원을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로 점용 부과 처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도로 점용료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니까 같은 금액은 같은 것이 됩니다만 성격은 도로 점용료가 아니고 부당이득 내야 될 돈을 안 받았으면 이 4억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했다면 도로 점용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액은 같은 것이니까
도로 점유율 부과 처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징수로 선회해서 이제 이렇게 사안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가압은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두고 마지막에 이 기부 체납 후에 서울시에서 기존 지하도 부분과 확장 부분과 연장 부분 이 세 군데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이 특별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 사용령 명목으로 4억 원을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압은 어떤 주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1번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 통로로서 지하도 통로로서 내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주장하니까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또는 과다하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 아까 이게 일반 사용이냐 그다음 특별 사용이냐 여부가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럴 때는 그 구별하는 기준이 도로 용도의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기존에 원래 처음부터 있던 지하도 부분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 건물 오는 사람도 일부 다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선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폭을 좀 넓혀나는 확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선릉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주된 용도와 기능이고 혹시 거기에 섞여서 이 사건 건물 들어오는 사람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수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지하도 부분과 확장 부분은 주된 용도와 기능이 지하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진출을 확인하는 그게 주된 용도와 기능이니까 일부 이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더라도 부수적인 부분 이거는 일반 사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도 부분과 확장 부분은 특별한 사용이 아니다. 특별히 무슨 사용권 용도에 따른 그런 사용인 것이니까 그게 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연장 부분은 기존의 선릉역에서 내려가는 이게 있던 거기에다가 이쪽 건물에 추가로 연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이 사건 건물 오피스텔과 상가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 부수적으로 지하 선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사용하겠죠. 그럼 주된 용도와 기능은 이 사건 건물 진출입니다. 용도와 기능이. 그럼 이거는 원래 용도는 그건 아니죠. 그 용도는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갑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게 대해서는 특별 사용 그 중에서 특허를 받아서 특별히 사용권을 설정받아서 사용하는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4억 원 중에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도와 확장 부분은 일반 사용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연장 부분에 관한 금액만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사용과 특허 사용, 허가 사용과 특허 사용 이 세 가지 보면서 사용료 가는 그런 문제니까 일반 사용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A광역시의 중앙철도역 뒤편은 매우 노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에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A광역시는 그 지역을 수용을 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여 대규모 광장을 설치하였다. 이 광장 이런 것들도 어떤 도로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지를 수용했다는 것은 용지 취득하고 그 다음 대대적인 공사했다는 것은 이제 형체적 요소를 갖춰서 공물로서 성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장의 일부를 공용의 대형 주차장으로 다른 일부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공령 지정하였다. 이제 이거 도로법에 보면 이런 대형 주차장이나 시내버스 정류장도 어떤 도로의 일부로서 도로구역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법령을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광장 설치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의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용 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했다. 자, 봅시다. 주차장, 버스 정류장으로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용에 해당하는데, 일반 사용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 이미 다 했으니까 일반 사용 원칙적으로 무료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 종전에 철도역 뒤편의 공터를 주차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갑은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였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하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 공터니까 그 빈터에 그냥 함부로 주차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무료로 돈 사용 없이, 내는 바가 없이 주차장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주차장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은 사용료 납부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법에 보면 대형 주차장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법전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종 제2의 도로의 부속물이라서 도로, 즉 공물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주차장은 공물인데 일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 납부를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기 보면 밑에 법령이 있는데, 주차장법에 보면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사용료 징수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갑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구조 사항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주차용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번 열 공급시설 전문업체인 을회사는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주택단지 일부에 원격 난방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받았다. 그래서 을회사는 이를 위해 도로에 배관을 매설하여 개개의 주택에 온수를 공급해야 한다. 을회사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 또는 특허를 얻어야 하는지, 또는 이런 사용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는데, 뭐 특별한 법적 쟁점은 없습니다만은 이 3번 사항과 어울려서 어떤 것이 어떤 그 사용 형태가 뭐냐,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이다라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다가 어떤 그 난방 공급 시설의 어떤 배관을 쓰는 것이니까 이건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 그 난방 공급 시설의 배관이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 특별 사용 중에 특허 사용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용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을회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의무가 사용료 납부 의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뭐 그 제시설이나 뭐 다른데 그 도로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시설하고, 또 혹시 그 일반 사용에 어떤 손해를 끼친다면 보상 의무가 있다, 뭐 등등등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료입니다. 특허 사용, 특별 사용료, 특허 사용의 경우는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이미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주유소를 경유하는 갑은 도로에서 자신의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A의 시장 을에게 도로 점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 여기 이제 아까 1번하고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익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반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가 사용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허 사용 같은 경우는 재량이다. 그래서 이 지인에 해당 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허가를 안 하니까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럼 나중에 한 대로 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된 징수를 이 A씨의 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 행태가 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추가로 된 이게 50회 2008년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A씨가 도로 부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 의리가백에 도로급상의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변상금 부분 우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변상금 부과 처분할 수 있다 되는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사용료 플러스 거기다가 이 징벌적인 성격인 부분 한 10%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변상금 부과하든 이 사안처럼 그 사용료를 부과하든 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어떤 부과 징수를 하든 간에 이거는 공물 관리권의 행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공물관리청이 공물관리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 효과는 공물관리주체인 A씨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A씨가 도로 부지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A씨가 도로관리 주체고 A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예를 들면 이 특허 사용을 냈다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사용을 허가를 여기는 특허죠. 특허를 내어주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사용료를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이 경우는 A씨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로 봐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변상금 부과 처분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공물관리청으로서 어떤 권한 행사이고, 이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진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